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주제로 할 거냐면은 MSPC 기반의 공정 쪽에 대한 조 편차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있고 그 편차가 발생이 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 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 중에 하나로 MSPC라는 기법을 적용한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 편차를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론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지금 현재 교원 쪽은 여러 방법론 중에서 MSPC라는 방법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MSPC라는 게 도대체 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개념을 잡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SPC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MSPC는 거기에 멀티라는 부분, M자가 멀티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PC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단별량으로 시계열 차트 쭉 나오는 거 있죠. 거의 대부분 조업자분들께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운전 변수들을 실시각각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가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지? 라는 부분을 지금 이런 시계열 차트, 혹은 런 차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시계열 차트라고 표현하는 이런 차팅 형태로 거의 대부분 관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설비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항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복잡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업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변수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결국은 관건은 그거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현재 시계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변수들의 조합이 결국은 이상한 상태인가? 그러니까 즉 조업자가 관여해서 뭔가 조절을 해야 되는 상태인가? 아니면 얘가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업자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할 때 거의 대부분 1차적으로 시계열 차트를 하고 관념적으로, 경험적으로 SPC 기법을 적용을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조업하고 있는 설비의 평균은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평균에서 변동이 얼마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좀 위험한데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변수들의 조합을 생각을 하겠죠. 다른 변수들의 대역대나 그룹이라는 형태로 그걸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단별량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변수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두 개의 변수를 묶어야지만 이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 근데 사실은 그 일을 조업자들은 계속을 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들도 계속 하고 있고요. 어느 조업자나 어느 엔지니어들도 변수 하나를 기준으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변수 하나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셧다운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이상은 하나의 변수로 딱 디시전을 내리기는 힘들죠. 하지만 여러 개의 변수, 내가 어떤 변수가 중요하다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변수들의 조합이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랑 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게 경험적인 부분에 많이 근거를 해요. 조업자마다 생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적으로, 개념적으로 지금 운영을 했던 그런 방법을 데이터에서 분석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끌어간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나마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자 라는 방법론이 MSPC의 기본적인 방법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개의 변수를 묶어 놓을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사실은 여러 개의 변수가 묶어져 있는 형태이죠. 우리 설비에 온도 변수가 4개가 있고 압력 변수가 6개가 있으면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총 10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10차원의 데이터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가 사실은 한눈에 보기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런 다수의 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가능한 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데이터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방법론 중에서 크게 MSPC라는 방법론이 들어갑니다.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용어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원 축소라는 개념. 차원 축소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똑같이 저차원으로 변화를 시켜줘요. 원래 10개 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한 2개나 3개 정도의 데이터로 압축하는 순간 2차원과 3차원은 사람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그러면 2차원, 3차원 데이터로 압축을 시킬까라는 방법론에서 하나는 데이터를 갖다가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만 선택하는 방법. 그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개해드리는 MSPC 기법은 그 방법론 중에서 피처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특성을 추출해내는 방법론 중에 하나의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MSPC 기법 관련해가지고 그 중에 저희는 PG라는 주성분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쓸 텐데 그 주성분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뒤쪽에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어떤 방법론이든지 결국은 그걸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이 교환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큰 주제는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그걸 조업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데이터에 뭔가 편차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 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상태가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여러 개로 나눠지는 운전들 중에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형태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편차가 있다는 건 그룹이 나눠진다는 뜻이 되죠. 자, 각 그룹 간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는 일련의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편차, 그러니까 운전 데이터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텐데 그 운전하는 형태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태들이 존재하는지를 갖다가 가시화를 시켜주는 방법과 가시화된 데이터에서 편차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왜 편차가 나는 건지 그리고 편차들이 나타나는 그룹 중에서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변수들이 존재를 하죠. 생산량이 될 수도 있고 품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타겟이 좋은 쪽으로 가는 그룹이 어느 쪽인지를 갖다가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아웃풋이 이렇게 다른 조건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거나 라는 형태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MSPC 기반의 조업편차 분석의 일련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이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뭐 갑자기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환해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배포되는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 보셔도 다시 리마인드가 되니까 딱 머릿속에 잡고 가실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업에 대해서 가시화를 시켜주대. 그리고 가시화가 되면은 얘가 차이가 났대. 왜 차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론이 있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좋은 쪽으로 나가는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조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데이터는 한 달치 데이터예요. 한 달치 데이터고 고로 쪽에 있는 데이터인데 공정인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28개 정도로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데이터를 알아볼 수 없게 변형이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 데이터에다가 표준화를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시그마를 더 떨군다든지 올린다든지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로 데이터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자, 이거는 원 데이터를 변형을 시켜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변형을 시켜서 그런 모습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주기는 10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고 한 달치 데이터고요. 고로에 있는 상태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뭐 어떤 설비든지 장애에 대한 부분이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비 내부의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온도가 될 수도 있고 압력이 될 수도 있고요. 고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통기성이라 해서 이제 부원료로 공기를 불어넣을 때 그 공기가 잘 흘러다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주는 변수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합쳐가지고 총 28개의 센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총 데이터 로우 수는 3,6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교환을 안 펴셔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 교환을 보고 그냥 따라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환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그거를 하다가 중간에 PCA, MSPC 방법론이라고 잠깐 소개드렸던 PCA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리소스 창에 지금 현재 2024년 정기교육 요걸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자, 등록을 하셨으면은 그 밑에 합으로 이제 펼치면은 1일차, 2일차, 3일차 실습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데이터 셋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1일차 들어가시고요. 1일차 안에 보시면 실습 파일이라는 폴더가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안에 3 MSPC 기반 공정 조업 편차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가시면은 이 2024년 정기교육의 1일차 이시마이너 사용하기 폴더 안쪽에 실습 파일 폴더 안쪽에 최종적으로 3 MSPC 기반의 공정 조업 편차 이 폴더 안에는 파일이 2개가 있어요. MSPC 기반 조업 편차 분석 ECM이라는 프로젝트 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 ECM 프로젝트 파일에서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MSPC 입력 데이터.ecl이라는 파일 이 2가지 파일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 파일 리스트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 손 들어주시고 안 보이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잘 보이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MSPC 기반 조업 편차 분석.ecm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형태의 프로젝트 파일이 활성화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단계를 제가 2단계를 좀 끊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PCA나 여러 가지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는 항목들 우리가 뭐 전처리나 탐색적 분석 파트를 할 때 일반적으로 보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몇 개를 추려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끊어서 그 다음부터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파트 쪽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PCA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라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다시 프로젝트 파일로 돌아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느긋하게 갈 거니까 너무 마음 조급하지 않게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 데이터를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전처리를 기본적으로 하게 돼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데이터 전처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치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치라는 부분들은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한 데이터, 분석에 어울리지 않는 데이터를 없애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상치로는 이걸 따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포함시켜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측치, 널값으로 흔히 얘기하죠.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된 것도 이상한 데이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는 이상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계적인 기법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이 존재하죠. 대부분의 데이터가 평균 얼마에서 있는데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값이 있죠.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대략 변동이 있다라는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흔히 통계적인 기법에서 얘기하기로는 수시그마를 벗어나면은 유리수준이 굉장히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것의 기본적인 가정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내가 가진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자연에서 수집되는 자연 발생적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물론 예전처럼 샘플 데이터를 얻으시는 경우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가끔 아직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샘플을 떼가지고 연구소에 가서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것들. 지금 현재 생산된 제품의 성분이 어떻게 되고 있지? 원료 투입되고 있는 것 성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성분들은 흔히 말해서 실시간으로 수집되지는 않을 거예요. 샘플을 떠갖고 많이 하게 되죠. 자, 근데 그 샘플을 뜨는 방법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일반화된 데이터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흔히 모수를 추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하시고 대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형태를 대변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런 데이터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 가정 하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존재를 해요. 아까 말했던 투시그마를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뭐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자, 하지만은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이상하다는 부분을 좀 걸러내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죠. 내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일반적으로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 주제를 좀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분석 주제가 일반화된 상황을 갖다가 만약에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이 발생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석에서 걸러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는 평균을 많이 흐트러뜨리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경험적인 측면에 따라서 좀 처리하는 능력들이 많이 신장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는 그런 기본적인 전처리 과정이 끝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이상치에 대한 부분, 분석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치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결측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대표적인 경우 또 저런 것들이 있죠. 설비가 셧다운된 기간, 뭐 휴품 기간이라든지 오버홀을 위해서 설비 자체를 운전 중지를 시켰던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착실하게 데이터를 제거해낸 데이터입니다. 이미. 자, 그렇게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들을 간단하게 좀 디스플레이하는 정도까지만 이 프로젝트 파일에는 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파일을 샘플로 쓰시긴 쓰시되 앞쪽에 이상한 데이터를 뭔가 걸러내는 부분들은 추가를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자, 이상한 데이터를 거르고 이런 흔히 말해서 우리가 분석용 데이터 셋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석용 데이터 셋이 구성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내가 알고 있던 형태랑 맞는지 2차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계적인 것들을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죠.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데이터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때는 1차적으로 통계치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요. 통계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 각 변수마다 얘 중심이 어디에 있고 그 중심에서부터 얼마 정도의 분포를 가진 데이터다 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중앙값하고 사분위소라는 형태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통계치들을 보는 방법은 자, 맨 처음에 있는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은 저희가 이 용어를 데이터 탐색기라고 용어를 했다라고 아마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자, 데이터 탐색기라는 용어를 붙인 이유는 여기에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법들을 적용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통계적인 방법론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얘 안에 그룹이 여러 개가 있어. 얘네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다면은 통계적인 기법을 적용할 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데이터 탐색기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떤 부분이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어떤 통계치를 갖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탐색기의 분석 파트에 맨 처음에 나타나요. 지금 내가 가진 데이터가 분석의 데이터, 통계 분석에 들어가시면은 연속형 데이터, 내가 가진 데이터가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라고 하면 그냥 연속형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연속형 데이터를 읽었을 때 지금 보는 것과 같은 형태의 통계치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자, 가능한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있는 형태로 바꿔놓긴 했어요.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좀 바꾼 것들이 다수가 있어서 원래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좀 확인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대략 이게 어떤 성향의 데이터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맨 위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Y값으로 많이 잡는 것들이죠. 하나는 양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과 하나는 율적인 측면으로 보는 형태의 생산량과 생산율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이런 생산량 혹은 생산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밑에는 여러 가지 운전 조건들입니다. 조업자들이 통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큰 형태로 보게 되면은 원부 원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원료 투입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조업자들이 변경은 가능해요. 권한 자체는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원료는 스케줄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원료는 소규모로 운영하지 않은 이상은 내가 수입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메인 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조업자들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걸 건들기가 어려워요. 그런 대부분 어떤 걸 건드리냐? 이제 부원료, 우리가 원료 중에서 추가적인 원료 성격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 고로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샘물을 만드는 과정인데 샘물을 만든다라는 것은 반응 과정을 필요로 하죠. 우리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 결국 공기가 필요해요. 산소라는 게. 산소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기를 불어넣어주는데 그것도 부원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조업자들이 흔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부원료나 아니면 공기에 대한 부분 정도를 갖다가 조업자들이 컨트롤하는 운전 변수가 되고, 자, 나머지 유속이라든지 통기성이라든지 가스량이라든지 연료량, 온도 이런 부분들은 그거에 따른 원료 투입에 대한 형태를 보여주거나 지금 현재 이제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설비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운전 변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따져놓고 보면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Y쪽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생산량적인 관점으로 볼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운전이 가능한, 제어가 가능한 변수로서는 풍량에 대한 부분을 볼 거고요. 나머지는 설비에 대해서 상태를 알려주는 운전 변수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순서도 그 순서대로 좀 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 각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얘가 어느 정도 단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정도의 변동량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풍량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했을 때, 아니면 주요한 변수로 확인했을 때, 실제로 그 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열어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산율이라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주요한 변수들 중에서 생산율이나 생산량,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이제
풍량 쪽에 대한 부분하고 나머지 운전 변수들을 갖다가 뿌려놨는데 지금 보시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대역들이 서로 다르게 운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생산율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은 이 위쪽에 있는 대역과 아래쪽에 있는 대역 두 개로 우선 나눠지고 있고요. 율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생산량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운전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원본료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섞여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생산율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풍량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원본료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트렌드로 확인을 하시면은 1차적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조업의 변화가 있는 데이터다. 그리고 패턴들이 꽤 뚜렷하게 몇 개로 나눠질 수 있는 형태이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미뤄서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신 상태에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관계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딱 놓고 보시기만 하셔도 우선은 여기 크게 세 개의 대역대가 존재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생산율과 연료비 2번 입장에서는 얘는 기본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나는 형태인데 얘도 조업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패턴이 나눠질 수 있는 형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이 부분들이 연료비 1번이나 연료비 2번 그 다음에 연료비 3, 4번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셨을 때 명확하게 좀 달라지죠. 똑같은 생산율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생산율이 동일함에도 연료비는 3개로 구간이 나눠져 걸쳐져 있는 거고 자, 얘는 근데 뚜렷하게 다른 거죠. 연료비 자체를 운영하는 방식이. 자, 반면에 생산율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연료비 2는 얘는 경향이 베리에이션이 좀 다른 거예요. 베리에이션이. 움직이는 형태는 비슷한데 얘는 이것처럼 차이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만 놓고 보셔도 우선은 우리가 생산율적인 측면에서는 연료비 4도 양의 관계가 있고 연료비 2도 양의 관계가 있고 얘네들은 생산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뭔가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변수다 라는 부분이 스케타플론만 놓고 보셔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연료비 1번 측면에서는 얘는 조업의 패턴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상관관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관관계를 보시게 되면 단순히 상관계수는 이런 부분들은 도출이 되지만 여기는 아예 도출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룹이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들을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얘네들을 그룹을 나눠서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행히 지금 이제 MSP 시기법 쪽에 있는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는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영향력이 있는지 어떤 상태에서 얘네들이 조합들이 묶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연료비 1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그룹을 나눠서 분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기본적인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얼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상관계에서 수치적으로 또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아까 스케타블록 본 거랑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환은 생산율적인 관점으로 지금 표출이 되어 있는데 꼭 율적인 관점으로 안 가셔도 돼요. 생산율이라는 관점은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일 때 보시는 게 좋고 사실은 생산량적인 관점은 우리가 설비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 그 다음에 가장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사실은 양적인 관점을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교환은 율적인 관점으로 좀 넣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억지로 그렇게 꾸며놓은 건데 아까 보셔도 알겠지만은 율적인 부분에서 단계가 두 개가 있어요. 율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율적인 부분을 보시려고 하면은 생산율이 비슷한 구역을 떼가지고 따라보시는 거 원래 추천이 드립니다. 자, 여기는 그 뎁스까지는 안 갔고요. 율적인 측면에서 다른 부분들까지 크게 차이나는 부분까지 지금은 데이터셋에 같이 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생산량과 생산율은 기본적으로 뭔가 관계는 있을 거예요. 관계는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는 생산율과 생산량이 음해관계로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음해관계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더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고 더 많은 그룹들이 모여야 될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생산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룹으로 돼 있고 아까 유리라는 것이 있었죠. 유리라는 거.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구분을 짓느냐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리에이션을 저처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베리에이션으로 잡는 부분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베리에이션으로 잡을 수도 있죠. 율적인 측면이 동일한 생산량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율이 달라져.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거의 대부분 여기서 메인으로 생산량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율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럴 때는 우리의 분석 대상은 생산량이 겹쳐지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분석 대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른데 지금 현재는 율적인 관점에서 우선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있는 데이터에서는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산율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떨어지는 형태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설비가 흔히 말해서 생산량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조금 더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보셨던 연료비에 대한 부분도 세 단계로 나눠지지만은 평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상관계수는 표현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관계수만 놓고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잘못된 경향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도 있어요. 얘는 평균이 아무리 무게중심이 그렇다고 이렇게 결국은 얘는 무게중심이 약간 위에 있는 거고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거고 얘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건데 실제로 한 달치 데이터만으로는 디시전을 내리기 좀 어렵겠죠. 물론 저희가 선정한 구간은 그 중에서 약간 표준화된 구간이라서 이런 경향이 크게 좀 나타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경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연료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연료비 1 관점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아까 생산량하고 같은 관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은 생산량 입장에서는 연료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이 말이 성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는 데이터도 그런 형태로 표출이 되고 있죠. 자, 생산량하고 연료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연료비 1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본적으로 생산량 자체는 무게중심이 평균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데 그게 생산율이 올라가는 것만큼 리니어하게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율과 생산량은 음의 형태로, 즉 연료비 1번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생산량은 증가를 하는데 율에 대한 기울기가 점점 떨어지는, 효율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운전으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여기까지만 보셔도 대략 나오게 될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해석이 가능하시려면은 이 공정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좀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 공정 데이터 자체를 갖다가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서 일부러 좀 특징점을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될 수도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 관점은 결국은 Y, 종속 변수 입장에서 어떤 인자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확인할 때 기본적으로 상하관계에 대한 부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변수가 움직일 때 종속 변수가 같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말은 우리가 생산율을 높이거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변수들에 대한 부분이 뭔가 경영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야지만 율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구나. 양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1차로 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탐색적 분석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관계를 봤을 때 어떤 인자들이 영향력이 있는 인자로 나타나는지.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장표 쪽에, 보내드린 장표에 기본적으로 문구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기초 통계를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기초 통계를 통해서 데이터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클로징이 되어 있고요. 상하관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 상관성에 대한 부분을 도식화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뒤쪽에는 그거에 따른 기본적인 툴 사용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놓고, 실제로 상관계수가 높았을 때 그런 변수가 스캐터 플롯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정말 정확성 있는 상관계수로 도출이 됐는지 확인하는 정도까지가 지금 여기 장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표는 장표대로 따라가면서 보시면 돼요. 이런 순서대로 데이터를 보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종속 변수 입장에서 어떤 인자가 영향력이 있는 변수인지, 그리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변수들의 조업 상황들이 일관된 형태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패턴들이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를 갖다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신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대부분 확인할 때는 차트를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계수를 제공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려고 하면은 스캐터 플롯 형태로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데이터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CA라는 기법을 통해서 조업의 편차가 있는지를 가시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편차가 있다 나오면은 왜 편차가 일어나는지 원인에 대한 부분을 보고 추가적으로 그룹에 대한 비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인데, 자, 그 과정은 여러분 이제 휴식 시간 한 10분 정도 취하시고